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 중계가 없습니다. 애플TV에서는. 그래서 일단 저희 폴리TV 입중계 보시면 가장 좋고요. 간헐적으로 국내 채널인 스카이스포츠에서 LAFC 경기가 한국어 중계 편성이 되는데 당장 이번 10월 달에 2경기가 잡혔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The pass from Son, he waited very well for me. I was coming late, and the perfect pass, and yeah, I could have finished this pass, and I'm very happy to score my first goal for the club. Playing with him is just easier, you know. He make life easier for everybody on the pitch, and since he arrived at the club, he's been amazing with everybody. He's a guy who's always happy, easy to talk, and he's sharing his experience with us on and off the pitch, and it's been amazing. Yeah. When he talks, you listen, and yeah, he's been amazing for the team, and you can see just by what he's been doing on the pitch today that he's there to work and to help the team. 안녕하세요, 폴리TV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 입단 후 2경기째 만에 선발 출전을 했고요. 선발 첫 경기에서 데뷔 도움까지 기록하면서 아예 풀타임 출전을 해버렸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 무대에 적응을 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고요. 게다가 그 경기에서 팀 승리까지 안겨줬습니다. 뉴 잉글랜드전에서 쐐기골 어시스트를 하면서 내친 김에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까지 선정이 됐어요. 현재에서 아주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인주잔디에서 올 시즌에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있던 LAFC였기 때문에 LAFC에게도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현지에서는 대단한 상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동료들은 물론이고 현지에서도 단 2경기 만에 MLS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렇게 엄청난 기대를 몰고 입성을 했을 때 요거를 충족시킨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그걸 조금씩 순조롭게 자기 방식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어제 경기 끝나고 현지 LAFC 팬들이 운영하는 팟캐스트에서 손흥민 선수 활약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길게 나눴는데 그 부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played 90 minutes, 6 hours away, or a 6-hour flight away from LAFC on turf. I think we're so used to being delicate with some of these older guys. Like, it's been a while since we've had a DP that can play as long, and in this case, longer than Denny Bouanga, who, I mean, I can't believe Denny Bouanga got subbed out of the game. We never see that, right? So to have, also Son was our best playmaker. Like, there were times in the first half where we were doing nothing and he'd drop back. I mean, I don't know how intentional that was, but drop back into the midfield and started dictating the play. And that we need that sort of leadership, right? We've been missing that sort of fun, creative side in the center of the field. And so, like, I know it's not his natural position in the center, but boy, is he going to make us infinitely better. And the transfer window is not over, right? There's a good chance we'll maybe bring in another midfielder to help. 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아직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손흥민의 최대치를 봐왔고 아직도 그거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비교가 될 수가 있겠지만 같은 영어를 쓴다고는 해도 다른 도시도 아니고 다른 나라고요. 다른 리그입니다. 동료들도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고 감독도 전술도 완전히 새로운 무대예요. 게다가 영국에서는 할 수 없었던, 할 기회조차 없었던 비행기 타고 6시간 원정을 자국리그에서 갔다 왔다 하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원정만 2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무대, 적응에 필요한 그런 시간대인 걸 감안하면은 굉장히 저는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게다가 데뷔전은 팀 훈련을 아예 안 하고선 뛴 경기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MLS가 프리미어리그보다 작은 리그라 하더라도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시청하는 우리도 아직 MLS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거기 뛰는 손흥민 선수라고 해서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오늘은 제가 현지 반응 위주로 정리를 좀 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와, 정말 한글 영상 진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이번엔 그 영상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MLS 기초 정보에 관해서 또 시청 방법이나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손흥민 이적 후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저한테도 제 주변 사람들도 많이 물어봤던 게 바로 이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건 바로 메시랑 언제부터? 네, 이겁니다.
리오넬 메시는 뭐 당연히 세계 최고의 역대 고트죠.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오브 레전드입니다. 지금 MLS에 와서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2025 시즌 현재 기준으로 19골 넣고 있습니다. MLS 득점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2위에 올라있는 서리지 선수보다 한 골을 더 넣는데 경기 수가 8경기가 더 적습니다. 메시는 19경기 19골 10도움. 미쳤네요. 서리지는 27경기 18골 4도움. 메시는 도움 랭킹에서도 지금 6위에 올라 있어요. 참고로 지난 2024 시즌에는 벨기에 레전드인 벤테케 선수가 득점왕을 했고요. 메시는 수아레즈 또 손흥민의 동료인 부안가와 함께 공동 2위였습니다. 근데 경기 수가 엄청 적었어요. 19경기에 20골 넣었으니까. 자,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 소속입니다. 여기는 뭐 진짜 화려한 팀이죠. 데이비드 베컴이 이제 구단주 중에 한 명으로 있고, 선수들 몇몇을 봐도 리오넬 메시 외에도 뭐 조르디 알바, 루이스 수아레즈, 뭐 세르기오 부스케츠, 바르셀로나 향후회에 이번에는 메시 호위무사라고도 불렸던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94년생, 젊은 나이죠, 비교적. 데폴 선수도 합류를 했습니다. 호화 군단답게 공격적인 축구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팀이고요. 감독도 마스체라노예요. 네. 리그에서 골도 가장 많이 넣고 있는 팀입니다. 올란도 시티와 함께 53골로 최다골 기록 중인데 마이애미 경기 수가 올란도보다 3경기나 적어요. 그러니까 뭐 압도적인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는 팀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적도 좋습니다. 마이애미는 동부 컨퍼런스 소속인데 동부에서 리그 5위를 달리고 있어요. LAFC처럼 클럽 월드컵 참가로 다른 상위 팀들보다는 경기 수가 3경기가 좀 적기 때문에 동부 1위인 신시내티하고 7점 차지만 3경기 덜한 걸 감안하면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어제 그 LAFC 라이벌인 LA 갤럭시하고 인터리그 경기를 인터 마이애미가 했거든요. 여기에서 조르디 알바,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즈 연속골, 거의 뭐 바르셀로나입니다. 3대1로 승리를 했고요. 슈팅 숫자도 29대5로 완전히 뭐 압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이 기냐? 손흥민하고 메시 언제 붙냐? 어제 갤럭시하고 했으면 이제는 LAFC하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하실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올해는 두 팀 맞붙는 일정이 아직은 없습니다. 인터 마이애미하고 LA 갤럭시도 이제 인터리그 경기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동부 서부 팀 만나는 경기는 있긴 있어요. MLS가 손흥민 선수의 LAFC가 속한 서부 컨퍼런스가 15개 팀, 그리고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가 속한 동부 컨퍼런스가 15개 팀. 땅이 워낙 좀 넓으니까 반으로 나눠가지고 리그를 또 나눠서 양대 리그로 진행을 합니다. 야구랑 비슷하죠. 이렇게 30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10월 18일에 최종, 딱 두 달 남았습니다. 최종 라운드까지 정규리그를 34경기를 치르는데 15개 팀이니까 서로 2번씩 붙으면 이제 28경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머지 6경기를 다른 컨퍼런스, 그러니까 LAFC 같은 경우에는 동부 컨퍼런스 팀하고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인터리그 경기를 6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손흥민과 메시가 정규리그에 만나려면 요 인터리그 6경기 중에서 상대팀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동부리그 15개 팀이니까 15분의 6 정도 확률인데 근데 2025 시즌 정규리그에서는 그 일정이 안 잡혔어요. 그런데 LAFC가 올 시즌에 인터 마이애미하고 이번 2번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리그는 아니었고요. 북중미 챔피언스컵, 유럽으로 치면은 챔피언스 리그 같은 대회인데 여기에서 이제 8강전에 맞대결을 했어요. 손흥민 선수 입단하기 전이죠. 지난 4월인데 1차전 홈경기 때 LA가 1대0으로 이겼지만 2차전 마이애미 원정을 가서 메시한테만 2골을 내주면서 3대1로 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계 스코어 3대2로 탈락, 8강 탈락을 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딱 하나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2025년에 이 두 선수가, 두 팀이 만날 가능성이. MLS가 미국 스포츠답게 정규리그가 끝이 아니죠. 그 뒤에 더 큰 판이 열립니다. 포스트 시즌이 열립니다. 10월 22일부터 시작되는 MLS 플레이오프가 바로 이제 그 무대인데요. 리그 30개 팀 가운데 동부 9위까지, 서부 9위까지 총 18개 팀, 18개 팀이 플레이오프에 나갑니다. 굉장히 많이 나가죠. MLB처럼 각 컨퍼런스별로 이제 우승팀을 가리게 되는데 12월 6일 단판 승부로 이 동부 우승팀, 서부 우승팀이 플레이오프 MLS컵 승자를 가리는 경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25 시즌의 최종 우승팀이 되는 건데, 요게 바로 손흥민과 메시가 올해 만나게 될 유일한 시나리오예요. LAFC가 서부리그 우승, 인터 마이애미가 동부리그 우승. 확률이 높진 않지만 뭐 두 팀 모두 지금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뭐 기대는 할 만한 그런 시나리오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게 경기 어떻게 보냐? 다들 뭐 알아보셨다시피 만만치가 않죠. 일단 비싼 편이고요.
2단 한국어 중계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왜 거의라고 했는지는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MLS 손흥민 경기를 다 보시려면 애플 TV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유료고요. MLS 시즌 전체 시청료가 이제 시즌 패스라고 해서 한 시즌에 11만 9천 원에 팝니다. 월 단위 결제를 하면 한 달에 2만 2천 원이고, 다만 올 시즌 절반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6만 9천 원을 내면 하프 시즌 패스라고 해가지고 남은 시즌을 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MLS컵 결승전까지. 다만 MLS만이라 이제 애플 TV 플러스도 같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애플 TV 플러스 이용료 월 6,500원을 따로 내야 되는데 일주일 무료 체험 기간에는 무료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 애플 TV 플러스 월 구독을 했을 때 MLS 시즌 패스 가격이 좀 다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 19,000원으로 하프 시즌 패스도 49,000원으로 이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MLS 패스만 사면은 그게 가장 싼데 만약에 이제 애플 TV 플러스 본다고 하면 이렇게 할인이 된다는 거고요. 원래 그 애플 TV 플러스가 아이폰 등 애플 제품에서만 이제 가능을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죠. 안드로이드 앱이 출시가 돼서 안드로이드 폰이나 안드로이드 앱 설치가 가능한 스마트 TV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회사의 스마트 TV에 요 애플 TV 앱을 깔아가지고 보고 있고요. 아이디 하나로 기기가 5대까지 시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훈련 영상, 뭐 인터뷰, 다양한 영상들이 제공이 됩니다. 애플 TV 플러스하고 함께 구독을 할 경우에는 볼거리가 좀 많은데 개인적으로 몇 개 추천을 해드리면 드라마는 이드리스 엘바 주연의 하이제킹.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첫보물, 슬로우 호시스, 코믹 축구 드라마 테드레소, 시대극인 또 파친코. 요거는 한국 배우들 많이 나오시죠. SF 스릴러인 세브란스 단절, 레베카 퍼거슨 주연의 사일로 지하창고의 비밀, 이 정도가 추천드리고, 영화는 테런 에저튼 주연의 테트리스, 아나 데 아르마스 주연의 고스팅, 톰 행크스 주연의 그레이하운드, 뭐 요 정도 추천을 드립니다. 애플 광고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 중계가 없습니다. 애플 TV에서는. 그래서 일단 저희 폴리TV 입중계 보시면 가장 좋고요. 간헐적으로 국내 채널인 스카이스포츠에서 LAFC 경기가 한국어 중계 편성이 되는데 당장 이번 10월 달에 2경기가 잡혔습니다. 대박 아닙니까? 이게 기존의 스카이 스포츠가 MLS를 매주 한 경기씩 현지 썬데이 나잇 풋볼 편성을 해가지고 이제 받아가 중계해 왔거든요. 종종 LAFC 경기도 잡히는데 그게 이번 10월에 2경기가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한국 팬들한테 반가운 소식이죠. 이 날짜 기억해 두시면 시청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LA적으로 우리가 좀 낯선 경험을 하고 있는 게 경기를 아침에 주로 보게 됐다는 거죠. 꼭두 새벽이 아니고. MLS 경기 시간은 대부분 현지 날짜로 토요일하고 일요일 저녁입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일요일 아침, 월요일 아침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정규리그는 주중 경기가 없어요. 네, 손흥민 선수 컨디션 관리 상당히 좋습니다. 향후 일정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일요일에 이제 댈러스 원정을 9시 반에 원정 3연전이었어요. 그래서 원정입니다. 있고요. 홈 데뷔전이 될 샌디에이고전이 이제 현지 시간으로 현지 날짜로 8월 31일 일요일 밤 경기인데 아직 정확한 시간이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뒤로도 쭉 이렇게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자, 솔트레이크 원정은 원래 6월 25일 경기인데 이제 클럽 월드컵 일정으로 연기가 돼서 요 두 팀, 솔트레이크전이 이렇게 연달아서 지금 또 주중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있게 된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식 경기 시간은 이렇게 정시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 킥오프는 9분 뒤에 합니다. 정시에는 라이브 중계가 시작이 되고 뭐 9시 반 경기다 이러면 9시 39분에 킥오프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간 김에 다른 한국 선수들 누가 있나 이것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역대 MLS에서 뛰었던 코리안 리거는 총 손흥민 선수까지 9명입니다. 1호는 홍명보 현 국가대표팀 감독이 2003년도에 LA 갤럭시 이때 갈 때도 참 이슈가 좀 많았죠. 포항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영표, 뭐 김기희, 황인범, 김문환, 정산빈, 그리고 김준홍, 정호연, 손흥민 선수까지 이렇게 뛰었거나 뛰고 있습니다. 현재 5명이 뛰고 있는데 대부분 서부 리그에서 서부 컨퍼런스에서 뛰고 있어요. 김준홍 골키퍼 말고는 다 서부 컨퍼런스 소속입니다. 시애틀의 김기희, 그리고 세인트루이스의 정상빈, 미네소타의 정호연, 그리고 LAFC의 손흥민 선수까지. 자,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관련된 이야기들 들고 찾아올게요. 뿅!